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특별근로관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특별근로관계 종류까지 살펴봤습니다. 특별근로관계를 이제 살펴봤는데, 종류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특별근로관계는. 내용봅니다. 내용봅니다. 자, 국가, 공무원, 국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특별근로관계인데, 특별근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일단 명령권이 있어요. 명령권이 있습니다. 명령권은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 추상적인 명령권이 있어요. 선생님이 일추라고만 써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지?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 추상적 불특정인 시간과 장소, 사안, 오케이. 뭐죠? 행정규칙, 오케이. 행정규칙 있고요. 개별 구체적인 명령권 뭐죠? 직무명령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권이 있고요. 행정규칙, 직무명령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권력관계는 명령권과 징계권 두 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많이 물어요. 선생님, 특별권력관계는 포괄적 지배권을 특징으로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포괄적 지배권. 근데 웬 명령권, 징계권 두 개밖에 없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포괄적 지배권 맞아요. 근데 명령권, 징계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포괄적 명령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포괄적인 징계를 한다는 얘기지 내용이 포괄적으로 엄청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말입니까? 여러분들 틀림없이 물으면 이렇게 물어. 특별권력의 내용은 명령권, 징계권, 경찰권, 징세권, 공용부담권 쭉 열거해 놓을 거야. 쭉 열거되면 X입니다. 바로 명령권, 징계권밖에 없습니다. 오케이죠? 자, 여러분들 징계는 주로 신분적 이익 박탈, 신분적 이익 박탈에 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신분적 이익 박탈에 그친다. 그래서 잘린다 이런 말이에요. 잘린다. 자, 그러면 이쪽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일반 국민은 명령권 뭐가 있어요? 명령권 일반 추상적인 명령권으로서 법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구체적인 명령권으로서 처분이 있어요. 법규와 처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규나 처분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행정벌을. 그래서 여러분들 일추 법규 처분, 이쪽은 행정규칙 직무명령, 이쪽은 징계, 이쪽은 행정벌입니다. 따라서 누가 묻걸랑 뭐라고 징계벌과 행정벌은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거냐라고 묻걸랑 뭐라고 대답한다? 권력의 기초라고 대답한다. 권력의 기초라고 대답한다. 특별 권력관계고요. 이쪽은요. 일반 권력관계죠. 특별 권력이냐 일반 권력이냐 권력의 기초에 따라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양자 병과할 수 있습니다. 즉,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셨어요. 공무원이 되셨는데 횡령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런데 나쁜 공무원이 이제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하게 되면 일단 잘려요. 그리고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리고 신분적 이익 박탈, 횡령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받게 되는 거죠. 병과라 불러. 병행하여 과한다. 병행하여 벌을 두 개를 과한다라는 뜻이에요. 병과한다 이런 말이야. 따라서 병과한다는 얘기는 일사부재리가 없다 이런 말이야. 일사부재리란 여러분들 하나의 사건으로 한 번만 심리해서 한 번만 처벌하라. 이게 일사부재리입니다. 하나의 사건 한 번만 심리해서 한 번만 처벌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으로 두 개를 처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사부재리가 X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권력의 내용 살펴봤네요. 명령권과 징계권. 징계는 주로 신분적 이익박탈 이쪽과 비교해봤지. 그 다음에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할 수 있다. 권력의 기초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특별권력 관계를 우리는 긍정할까 부정할까? 긍정 여부. 인정할까 부정할까?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긍정설이 있어요. 긍정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구별설이 있어요. 여기가 구별설이야. 구별설. 일반 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절대적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일반 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절대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토마이어입니다. 특별권력관계 분명히 구별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상대적 구별설이 있습니다. 상대적 구별설은요. 상대적 구별설은 일반 권력관계와 특별 권력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은 이 사람은 구별된다는 거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상대적 구별설, 긍정설이냐? 그런데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구별되지 않는데, 그런데 필요 범위 내에서 구별하여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특별권력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필요하고 따라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필요하고 인정할 수 있다. 자, 왜 필요할까?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 일요일날 어찌해야 되겠어요? 동원령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내릴 수 있어야 돼. 뭐 기름띠 유출 사고가 터졌다. 공무원들이 일요일 빨간 날 저 실내에 법대로요가 아니지. 포괄적 지배권을 때로는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공무원들 나와. 빨리 방지 작업해. 뭐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산불이 났습니다. 밤에 공무원들 일대 공무원들 출동시켜서 불 끄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군인들한테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야 눈 온다. 군사도로 눈술로 가라. 라고 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합시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권력관계가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일반 권력관계와 구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상대적 구별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설이 있습니다. 부정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이 있어요.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웬 특별권력관계야. 에이, 말도 꺼내지 마. 이게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입니다. 깡그리 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깡그리 부정하겠다. 특별권력관계 인정 못해. 오늘날 법치야, 사법심사, 개괄주의야. 말도 꺼내지 마. 이게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이에요. 반면 이렇게 부정해놓고 보니까 논리가 좀 빈약하죠. 그래서 등장된 것이 개별적, 실질적 부정설인데 좋아. 너희들이 특별권력관계라고 저기 인정하는 것들을 하나씩 좀 보자. 개별적. 하나씩 좀 보자. 내가 왜 그 특별권력관계가 아닌지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내가 부정해줄게.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다 일반 권력, 일반 관리 그쪽으로 다 보내줄게. 특별권력관계가 어딨어? 그냥 권력관계, 관리관계, 국고관계 이것밖에 없어. 자, 어디 보자. 뭐 너희들 특별권력관계라고 말한 것이 뭐 있니? 뭐 군인? 전형적인 특별권력관계라고? 무슨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전형적인 특별권력관계라고? 포괄적인 지배권을 할 수 있으니? 자, 그러면 이거 그냥 권력관계하고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권력관계하고 군인, 교도소 뭐가 다르냐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선생님이 군대 가니까 선생님 백골부대 나왔습니다. 백골부대 나왔는데 가니까 뭐
배낭 같은 거, 더블백이라고 하죠. 더블백 같은 거 메고 가니까, 야,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취침! 이러는 거죠. 처음부터 나한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합니다. 교도소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겠죠. 처음부터 명령 강제하겠죠. 근데 권력관계도 그렇잖아. 처음부터 명령 강제하는 거잖아. 법이 준 힘을 통해서 처음부터 명령 강제한다. 본래적 공법관계. 뭐가 달라? 똑같네. 따라서 너희들이 특별권력관계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씩 따져보니까 일반 권력관계랑 똑같잖아. 또 뭐 있어? 뭐 학교, 학생들, 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특별권력관계라고? 야, 이거 관리관계네. 관리관계랑 똑같아. 여러분들 학교, 근데 도서관 처음부터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공법인 거야? 그렇지 않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대등하게 이용하는데 내가 거기서 핸드폰을 한다거나 거기서 내가 음식물을 섭취한다거나 떠든다거나 그러면 어때? 공공성, 윤리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당신 퇴실 조치 나가시오. 뭐 이런단 말이야. 따라서 공공성, 윤리성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공법으로 전환되는 관리관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따라서 너희들이 특별권력관계라고 주장하는 것들 하나씩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 일반적인 권력관계, 관리관계랑 똑같더라. 다 가져와. 다 내가 분해 이쪽으로 귀속시켜 줄 테니까. 이쪽으로 집어넣어 줄 테니까. 이게 바로 개별적, 실질적 부정설입니다. 세 번째, 특별 행정법 관계설이 있습니다. 특별 행정법 관계설이 있습니다. 자, 특별 권력 관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행정법 관계 들어갔어. 특별 권력이 아니라 행정법 관계 중 좀 특별하다. 즉, 행정법 관계, 권력 관계, 관리 관계 중 일부 법체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좀 갖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행정법 관계지 권력 관계라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바로 특별 행정법 관계설이에요. 자, 오케이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런 학설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이 학설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거의 출제가 안 돼. 왜냐? 인양반 때문이야. 울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울레라는 사람 때문에. 울레 수정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강조. 별표빵. 울레 수정설. 자, 이 사람은 종래 특별권력관계를 둘로 나눕니다. 기본관계와 내부 경영 수행관계로 나눠요. 내부 관계로 나눠요. 기본관계와 내부 관계로 나눠요. 뭘? 종래 특별권력관계를. 기존의 특별권력관계 둘로 나누어. 기본관계는 외부관계래. 외부관계. 그래서 특별권력관계가 성립, 변경, 소멸되는 관계라는 거죠. 따라서 외부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심사가 된대. 사법심사가 된다 이렇게 봐요. 뭐 예컨대 성립, 변경, 소멸이니까 뭐가 있을까? 뭐 국공립학교에 뭐 입학한다, 군을 뭐 전역한다, 형을 집행한다 이런 것들 기본관계래. 외부관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된대. 무슨 말인지 느낌 안 오죠? 봐. 국공 밖에 민이야. 국공 밖에 국민이야. 특별 권력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 이 안이 특별 권력이니까. 문제는 뚫고 들어간 이 순간은 특별 권력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발생해. 빠져나오는 거야. 이 껍질은 특별 권력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컨대 국공립 학교를 입학 특별권력관계 성립되죠. 입학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소송을 청구했어요. 소송을 청구하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 국공립학교 입학 특별권력관계인데 웬 소송 이랬어. 아 특별권력관계잖아. 소송 안 돼. 이랬단 말이야. 안 받아줬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 안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 껍질이잖아.
따라서 이건 외부 문제잖아. 그러니까 사법심사 해줘야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군을 전역한단 말이야. 전역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제대에. 제대에 문제 있다라고 소송 청구했더니 옛날에는 원래가 이런 말 하기 전에는 군 전역 제대에 무슨 특별그룹관계대 소송 청구하나 안 받아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뭐래? 군 내부 문제가 아니잖아. 훈련 나가라, 뭐 불침번 서라, 보초 나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빠져나온 껍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외부 문제로서 사법심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 원래는 종래 특별권력관계라고 생각했던 이 껍질 단계를 확 벗겨버려. 이건 특별권력관계가 아니야. 외부 문제야. 사법심사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일단 원래 수정설은 어떤 의미를 하나 가지게 되냐면은 특별권력관계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그죠? 특별권력관계 범위를 축소시켰다라는 의미 하나를 갖게 되죠. 자, 그럼 특별권력관계는 어디야? 이 내부 문제, 내부 관계, 내부 경영 문제야. 근데 내부 문제를 다시 또 둘로 나눕니다. 개방적과 폐쇄적으로 나눠요. 개방적과 폐쇄적으로 나눠요. 개방적 근무관계, 개방적 영조물 이용관계. 특별권력관계 종류가 4가지인데 그중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관계, 공공조합과 조합원 4가지가 있잖아. 그 2가지는 필요 없잖아. 우리나라는 일단 2가지가 더 있는데 라고 했잖아. 그 선생님이 그지? 일단 특별권력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무관계와 영조물 이용관계란 말이야.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개방적 근무관계가 누가 있었어요? 군인과 공무원이 있었죠. 그 중에 공무원이 개방적이지 들락날락이 되는 거야. 출근하면은 특별권력관계, 퇴근하면은 일반권력관계 이런 식이잖아. 군인이 폐쇄적이죠. 들락날락이 안 되네. 그지? 들락날락이 안 돼. 거기서만 근무해. 영조물이 학교 도서관, 병원 교도소, 학도, 병교 이랬잖아. 학교 도서관, 병원 교도소. 그중 개방적이면 학교, 도서관이겠구나. 그죠? 이쪽은 병원, 국공이 병원이야. 격리 수용도에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교도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내부 관계도 둘로 나눈 다음에 개방적인 쪽은 사법심사를 X 안 해도 되지만 폐쇄적인 쪽은 사법심사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개방적이기 때문에 권익 침해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구제받을 길이 있다라고 봐요. 권익 침해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구제받을 길이 있다라고 봐요. 들락날락거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이 권익 침해 당했어. 그 상관한테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올려버리면 되겠다. 신문사 찾아가서 까발려버리면 되겠다. 이문옥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그 감사관인데요. 이분이 삼성이랑 기업 비업무용 토지를 감사하다가 그 감사 중단 지시를 받게 되니까 한겨레신문 가서 다 까발려버렸잖아. 다 까발려. 스스로 구제받을 게 있어요. 학생들 요즘 학생들이 권익 침해 당합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매라도 좀 들락치면은 핸드폰 꺼내서 선생님 뭐 하세요? 동영상 찍어버리잖아요. UCC 올려버리잖아요. 도서관도 마찬가지. 권익 침해를 스스로 구제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법심사 안 해도 돼. 왜? 특별권력관계니까. 그렇지만 이쪽은 해줘야 돼. 왜냐하면 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구제받을 길이 없으니까. 특별권력관계인 줄 알아. 그지만 사법심사 해줘야 돼. 구제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국민의 권익구제의 힘결을 방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조화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봐.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했어, 부정했어? 범위를 축소하여 긍정했잖아.
근데 긍정설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은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하게 되면은 국민의 기본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사법심사가 안 되잖아요. 법치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국민의 권익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근데 긍정하면서도 권익 침해를 스스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이 경우는 사법심사 안 하지만 이쪽은 사법심사를 인정함으로써 긍정하면서도 긍정설의 문제점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 이 전에 무조건 긍정설이나 무조건 부정설은 어찌겠어? 설당을 잃게 되는 거야. 입지상실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래 수정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본관계, 성립, 변경, 소멸은 껍질이야. 외부관계야. 사법심사 돼. 내부관계. 이것만 특별근로관계. 오지 여기만 특별근로관계인데 개방적인 그런 것들은 사법심사 안 해도 돼. 자기들이 다 구제받아. 폐쇄적인 쪽은 특별근로관계를 긍정하지만 사법심사 해줍시다. 그래서 권익구제 흠결을 방지합시다. 이게 원래 학설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말이지? 그래서 아주 중요성이 높습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제 특별근로관계가 어떻게 종래랑 변천이 좀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 한번 샥 지우갈까요? 예, 지우갑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특별근로관계가 어떻게 오늘날 바뀌었을까요? 봅시다. 자, 종래는 먼저 법치, 즉 법률 유보였죠.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권을 제한받았단 말이에요. 침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법심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종래 특별근로관계죠. 그럼 최근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을까? 법률 유보 적용됩니까? 원칙적으로 법률 유보가 적용됩니다. 법률 유보 다시 돌아가 봐야겠다. 오케이죠? 돌아가 봅시다. 제일 먼저 법률 유보. 오토마이어의 침해 유보 있었지. 침해 유보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등장한 것들이 첫 번째 전부 다적자, 전부 유보설 있었죠. 권력행정 유보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급부행정 유보설이 있었죠. 중요사항 유보설이 있었죠. 신침해 유보설이 있었죠. 급부행정 유보설은 권력행정에다가 급부행정까지 집어넣자는 거잖아. 중요사항 유보설은 중요한 것은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었죠. 신침해 유보설을 우리가 안 하고 갔었어. 왜냐면 신침해 유보설이 뭐였어요? 일반 권력관계나 특별 권력관계나 할 것 없이 권익침해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특별권력관계를 모르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자. 특별권력관계 할 때 꼭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돌아왔네. 그지?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은 특별권력관계도 법률 유보가 적용이 되는 거야. 전부 다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특별권력관계로 들어가야지. 권력행정유보설은 일반 권력이든 특별권력이든 권력은 들어갈 거 아니야. 급행정유보설은 플러스 알파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도 들어가잖아. 중요사항유보설은 여러분들 특별권력관계라고 특별히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권력관계든 일반 권력관계든 중요사항만큼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야. 중요사항은. 신침해유보설 집어넣었잖아. 따라서 오늘날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오늘날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어때? 법률 유보 다 들어가는 거지? 원칙으로. 다만 다소
완화될 수 있어. 그 여진 좀 있어.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률 유보 적용됩니다. 두 번째, 기본권 제한 받을까? 자, 물어봅시다. 대답해. 뭐라 대답하셨어요? 기본권 제한 받습니까? 맞습니까? 제한 받습니다. 기본권 제한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앞에 뭐 지나가는 거 없어? 없어? 아, 서운한데 안 지나면 헌법 37조 2항 헌법 37조 2항 기본권 제한, 그죠? 기본권 제한 받아. 다만 헌법 37조 2항의 근거를 두고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을 받는 거야. 그랬잖아. 우리 헌법 37조 2항 했죠? 기본권 제한 규정인데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가 법률 유보. 법률에 근거해서만 질서유지 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은 그럴 수 없다. 비례원칙. 그래서 법률 유보, 비례원칙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권 제한을 받아. 지금도. 다만 법률에 의해서 헌법 37조 2항 때문에 법률의 근거를 두고 기본권 제한받는 거야. 근데 기본권 제한을 받는데 옛날과 다른 점은 법에 근거 없이 지금 법에 근거하여. 근데 절대적 기본권은 절대 제한이 안 돼. 상대적 기본권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 절대적 기본권은 뭐예요? 상대적 기본권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 절대적 기본권은 내적 기본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적인 것. 양심, 친항, 학문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 기본권이야. 상대적 기본권은 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국공립 학교 학생들한테 너 기숙사 생활해라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지. 기숙사 생활은 양심, 친항 이런 거 아니잖아. 상대적이죠. 근데 야 특정 학문에서는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마르크스 세적은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죠? 군인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출동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라. 직업 군인들한테 상대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기독교 믿어야 돼. 이럴 수는 없어요. 무조건 기독교 믿어야 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도소 있는 사람들한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한할 수 있죠. 교도소 특별교육관계지? 통신의 자유 이쪽에 당긴단 말이야. 교도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신의 자유를 준다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야 누구 그 범죄 저질러 그놈 그 밤길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나한테 그렇게 불리한 증언을 해 그놈 죽여 이렇게 지시하면 안 된다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거야. 상대적 기본권이죠. 자 그래서 상대적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절대적 기본권은 안 된다. 오케이죠? 그럼 사법심사가 되느냐? 돼요. 오늘날 돼요. 아까 된다고 했잖아. 농지계량 조합과 조합원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됩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수형자 사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뭐 인정했고요. 우리나라도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소송합니까? 예, 신창원이가 뭐 자해 소송을 벌였다는데 신창원이가 국가를 상대로 여러분들 행정소송을 3개나 청구했어. 3개나. 소송 청구해가지고 뭐 한 건은 벌써 이겼고 뭐 이랬다고 안 합니까? 당근 가능합니다. 당근 가능합니다. 교도소 수용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 학생들 예컨대 서울교대 학생이 데모를 했단 말이야. 데모를 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정액받았는데 자신은 퇴학받았단 말이야. 왜 그런 거슈? 라고 소송 갈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거야. 청원경찰 뭐 구청장의 관계 여러분들 기억들 아셔? 청원경찰을 감원하는데 시험 봐서 자르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셨던 분들이 반발했고 동일 비율로 이거 소송 갔잖아.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갈 수 있어요. 동장과 구청장 소송 갔어요. 그 다음에 뭐 병사들 군인 문제 다 오늘날에는 사법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는 있지만 특별권력관계에서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일단 특별권력관계거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제일 먼저 특별권력관계는 영미 있어 없어? 없어. 프랑스 있어 없어? 없어. 영미푸는 시민혁명이 확실히 일어났습니다. 없습니다. 독일에서 등장했죠. 일본으로 넘어갔죠. 우리나라에 있죠. 독일, 일본,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국가랑 상대방이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상대방은 국가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 옛날 특별권력관계 특징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는 포괄적 지배권 행사하죠. 법률위보, 즉 법치 적용하지 않죠. 사법심사도 안 됐죠. 이러한 특별권력관계가 어떻게 성립됐어요? 독일의 절대 군주가 시민혁명이 터져가지고 입헌군주제로 요구를 받게 되자 군주가 이에 반발했죠. 나를 법률로 당신들 의회가 통제하겠다고? 싫어? 이러니까 의회가 당황해서 군주를 찾아가 타협했죠. 우리 타협합시다. 당신이 법대로만 해주면은 당신한테 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영역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역? 당신의 신하, 당신이 임명한 신하들은 당신 월급 나가니까 당신 알아서 해. 당신이 세운 학교, 당신이 세운 병원, 당신 돈 나가는 거니까 당신 맘대로 해. 나머지는 법대로 해. 그래서 군주가 좋아. 나한테 그렇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준다면은 내가 나머지 법대로 해줄게. 그래서 특별권력관계를 준 거야. 법치를 얻어내려고. 그래서 군주와 의회 타협의 산물로 등장했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토대를 마련시켜준 사람은 폴 라반트하고 옐리네크라는 사람이에요. 인격 주체끼리만 법이 통한다. 근데 국가는 하나의 법인이다. 따라서 국가 내부로는 법이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폴 라반트 옐리네크가 흘려놨지. 이걸 누가 주었어? 오토마이가 주어가지고 체계화시켰죠. 국가 법인격 법 불침투설이라고 체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성립 배경이었어. 우리나라는 특별권력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률의 규정이 있다라거나 뭐 군인, 교도소, 국군병원, 그다음에 상대방 동의가 있지. 동의는 두 가지가 있어. 임의적 동의와 의무적 동의가 있어. 임의적 동의는 여러분들 공무원 임명되시는 것, 국군입학교 학생들, 뭐 도서관 이용한 사람들 임의적 동의고, 의무적 동의는 뭐가 있어요? 바로 취학 아동 입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은 어때? 목적이 달성됐다, 전역했다, 졸업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의적 탈퇴가 있죠. 본인 스스로 나 그만둘래. 임의적 탈퇴가 있습니다. 사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권력 주체로부터 일반 배제가 있습니다. 당신 안 돼. 라고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소멸이 되는 거죠. 종류 알아둬야 돼. 1. 공법상 근무관계. 군인, 공무원. 공법상 근무관계. 2. 영조물 이용관계. 학, 도, 병, 교. 학교, 도서관, 병원, 교도소. 그 다음에 조심하자. 영조물 법인 이용은 아니야.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과 임직원도 아니야. 오케이? 서울 지하철공사와 임직원은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래. 따라서 징계 먹었을 때 민사로 가서 구제받아라 이랬습니다. 오케이지? 그 다음에 우리는 두 개가 더 있어. 뭐가 있어?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인이 있죠? 이렇게 자기가 감독을 받는 것처럼 자신도 감독을 하는 관계가 있었지. 공공조합과 조합원이 있었어요. 조합원. 농지계량조합과 조합원은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소송하라. 행정소송으로 한 곳으로 구제받아라 라는 것이 우리 판례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했어? 사립교원 했어. 사립교원은 특별권력관계 아니야. 그지만 징계를 먹었을 때 이 징계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가야죠. 재결을 가지고 불복하면은 소송 가는 겁니다. 재결 갖고 가는 겁니다. 국공립교원은 특별권력관계죠. 징계는 처분이죠. 불복하면 교원소청심사 갔다가 불복하면 재결 갖고 징계 가지고 가는 거죠. 징계 가지고. 오케이. 그런데 사립교원이 재결 가지고 불복할 때 소송 갈 수 있는데
학교 법인은 못 갔어. 이게 위헌 결정 받았지. 따라서 이제 교원도 학교 법인도 쟁송 갈 수 있어. 그지? 근데 중요한 부분, 학교 법인이 재결 가지고 소송 못 갔다는 얘기는 학교 법인 측한테는 재결이 처분으로 작용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위헌 결정마다 처분으로 작용하게 되어 소송 가게 된 거지. 위헌 결정 때문에 처분이 된 거지. 따라서 쟁송 제기 기산점은 뭐? 위헌 결정 시부터가 되는 거야. 위헌 결정 시부터. 따라서 선생님이 정리해줬지. 당시 법 제도상 어떤 행정작용이 처분이 아니었었는데 근거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어 처분이 됐다. 근거법 위헌 결정 때부터 쟁송 갈 수 있어. 오케이야.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라.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 결정 받았다.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 결정 받았다. 이건 처분 시부터야. 쟁송. 처분 시부터. 그때부터 처분이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특별근로관계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용 두 개가 있었어. 명령권, 징계권. 명령권, 일추, 행정규칙, 직무명령. 그죠? 징계는 주로 신분적 이익 박탈에 그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일반 국민하고 비교해보는 명령권, 법규, 처분. 행정벌이 있죠? 자, 그럼 징계하고 행정벌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권력의 기초, 특별 권력, 일반 권력, 권력의 기초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병과할 수 있습니까?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별권력 관계를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긍정, 절대적, 구별, 상대적, 구별설이 있었어요. 상대적 구별설은 원래는 동일하지만 필요법인에서 긍정하자, 뭐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부정설에는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이 있었고요. 개별 실질적 부정설이 있었고요. 특별행정법 관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누구 때문에? 원래 수정설 때문에. 원래 수정설. 일단 종래 특별근로관계를 기본관계와 내부관계로 나누지. 나누고 기본관계는 외부관계래. 성립, 변경, 소멸, 껍질 이래 사법심사 해줘야 돼. 외부관계니까. 그래서 특별근로관계 범위를 축소시켰어. 내부관계만 특별근로관계야. 내부관계만. 근데 이를 또 다시 둘러 나눴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개방적인 학교, 도서관, 공무원, 사법심사 안 해도 돼. 스스로 구제받을 길이 있단 말이야. 폐쇄적은 뭐 군인, 교도소 뭐 이런 양반들. 이건 국군 병원 2번. 이 양반들은 스스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건 사법심사를 해줘야 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특별근로관계 범위를 좁혔고 긍정하면서도 긍정설의 문제점을 없앴기 때문에 뭐라 볼 수 있어? 조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어? 오늘날에는 법률 유보 원칙적으로 적용돼. 다만 다소 완화될 수 있어. 기본권 제한 받지.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야. 헌법과 법률. 그것도 어떤 기본권만 제한받아? 상대적 기본권만 제한받는 거야. 절대적 기본권 노야, 양심, 신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법심사하고 있어. 그래서 종래랑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까지가 특별근로관계입니다. 오케이? 문제 봅시다. 자, 문제 봅니다. 페이지.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204쪽 문제가 있군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 204쪽 찾으셨어요? 자, 1번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이나 상대방 동의에 의해 성립된다. 오케이. 2번 지자체와 지방공무원 관계는 특별권력관계다. 오케이. 3번 종래에는 특별근로관계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 종래는 그랬지. 4번 공무원의 훈련은 외부 행위로서 아니잖아. 공무원 훈련은 외부가 아니에요. 성립 변경 소멸이 아니잖아. 그죠? 내부 문제잖아. 공무원 훈련 받는 거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사법심사 안 돼. 스스로 구제받을 수 있어. 내부 문제. 그러면서 개방적이야. 스스로 구제받을 수 있어. 사법심사 X. 4번 틀린 정답. 5번 오늘날에는 특별근로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을 특별근로관계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오카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선택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6쪽 문제입니다. 이야, 따끈따끈한 문제군요. 올해 지방직 문제입니다. 11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었습니다.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갑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했다. 자, 이에 갑은 X의 위와 같은 서신 검열 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법에 근거도 없는데 발송 전에 사전 검열을 했다. 이에 사전 검열 행위로 때문에 통신의 비밀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자 한다. 기본권 제한받을 수 있는데, 그죠? 통신의 자유 같은 것은 제한받는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자, 봅시다. 1.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행위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특별권력관계도 오늘날 사법심사 대상이란 말이야. 맞죠? 1번 맞죠? 2번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는 법률의 근거함이 없이 행해졌다면 위법하다. 여러분들 오늘날 뭐라고 했어? 특별권력관계 법률 위법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적용된다라고 했지. 적용됩니다. 오케이. 3번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는 강악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서신 검열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서신 검열 뭐 어떤 행위죠? 공군형에서 법적 행위 아닙니다. 국내 권리 의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뭐 이미 서신 검열을 해버렸다라면 취소하라? 얻어질 이유가 없어요. 뭘 취소합니까? 사실행위죠. 4번 갑이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아직 4번 선택지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데 선결 문제로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뒤에 우리가 공정력 할 때 다룰 내용입니다. 오케이입니까? 자, 통과합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208쪽 문제입니다. 다음 중 특별권력관계론에 관한 설명 가장 틀린 건 물었습니다.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행정을 국민 의사인 법률로 제한하는 입장과 자, 행정이라는 말이 잘 느낌 안 와. 누구라고 싹 바꾸라고 했어. 왕의 행정이란 말은 왕의 자녀 권력이었잖아. 따라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로는 왕을 국민의 뜻인 법률로 제한하는 입장 누구였어? 의회였잖아요. 의회와 왕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려는 입장 이거 아니었죠. 타협의 산물이다. 왕과 의회 타협의 산물이다. 오케이. 2번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성립 원인은 직접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와 본인 동의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 규정, 본인 동의, 의무적 동의. 오케이. 3번 특허기업과 감독 행정기관과의 관계도 특별권력관계다. 특허기업이 여러분들 공기업이에요. 특허기업은 공기업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가한테 줬어. 기업한테 줬어. 공기업이야. 공기업은 뭐야? 영종을 법인이잖아. 영종을 법인은 공공단체잖아. 따라서 우리 특별권력관계 종류 세 번째 거 국가와 특별감독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가 특별감독관계. 특별권력관계 맞고요. 4번 우리 판례에 의하면 농직이라는 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 다 오케이입니다. 5번 우리 판례에 의하면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예요.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주거 이전의 자유 절대적, 상대적 기본권이지. 수용자한테 통신의 자유 제한 상대적이지. 경찰 공무원 손배 청구 안 돼? 이거 우리 배웁니다. 돼서 배워요. 상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신앙의 자유. 신앙이니까 뭐야? 내적이지? 절대적 기본권이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특별권력관계입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자, 특별권력관계 끝났고요. 그 다음에 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이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